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한겨울에도 추위를 타지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 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 있죠. 이처럼 같은 기온에도 사람마다 체감하는 온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선 체질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소음인의 경우 체질이 냉성에 속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차가운 음료나 빙과류, 냉면이나 맥주 등의 찬 음식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배탈이나 설사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몸의 컨디션도 나빠지기 쉽죠. 그래서 소음인은 본능적으로 여름철에도 더운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적으로 위장의 기능이 약하고 냉한 반면 신장의 기능은 좋기 때문에 더위에는 강한 편이지만 찬 음식을 먹거나 찬 곳에 오래 있을 경우 몸에 탈이 나기 쉬운 것이죠. 이런 특성으로 인해 소음인은 겨울철이 되면 남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가뜩이나 냉한 몸에 추위가 더해지니 몸은 더 차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음인의 경우 겉보기에는 체격이 좋고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겨울철에 생기기 쉬운 여러 질병에 더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감기를 비롯해 기관지염이나 천식, 급성 폐렴, 피부질환 및 습진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중풍, 심장질환 등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태음인은 폐와 심장이 약한 체질이며 폐의 예속기관인 피부 기능도 약한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또 태음인은 원래 땀을 많이 흘려야만 신진대사가 잘 돼서 건강에 좋고 컨디션도 유지할 수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땀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지기 쉽게 됩니다. 이처럼 겨울을 나기 힘든 소음인, 태음인과는 다르게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소양인에게는 겨울이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 안의 뜨거운 열기를 차가운 날씨가 식혀주니 자연스럽게 몸의 컨디션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다른 체질과 달리 한겨울에도 차가운 음식을 즐기며 얼음물을 마시기도 하고 찬바람이 부는 밖을 돌아다녀도 감기나 겨울철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도 합니다. 체질에 따른 차이가 아닌 심리적 이유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추위를 잘 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처지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질환에 걸렸을 때 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세로토닌은 우리의 감정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거나 이상이 생기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세로토닌의 분비량은 일조량뿐 아니라 몸의 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 이유로 세로토닌이 감소할 경우 혈관 수축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손발이 차게 되고 추위에 대한 발열 반응이 제대로 유도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추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양결핍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영양결핍증은 우리 몸 안에서 영양소가 결핍되어 정상적 대사 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발병하는 질환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대표적으로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너무 적게 섭취하거나 저칼로리 식품 위주로 먹는 경우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영양 과잉에 의한 불균형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지방과 설탕 등은 지나치게 섭취해 하루 권장 칼로리는 충족되지만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부족해 결핍되는 경우가 그 예라 할 수 있죠. 이런 증상은 화학물질이 첨가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야식을 주로 먹거나 폭식하는 사람의 경우 역시 추위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물을 소화하려고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다른 부위에는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이 몸 곳곳에 전달되어야 대사가 이루어지고 열이 잘 발생하는데 이처럼 장에만 과도한 열이 발생하면 몸 전체는 추위를 잘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육이 부족한 경우 역시 추위를 느끼기 쉽습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충분히 있어야 열을 잘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는 근육에는 영양과 산소를 운반하고 대사시키며 에너지를 생성해 열을 높이는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팔이나 다리 근육 운동을 한 뒤 만져보면 해당 부위가 따뜻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실되기 때문에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점점 추위에 약한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뚱뚱한 사람이 추위를 덜 타고 마른 사람이 추위를 더 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지방은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체지방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추위를 덜 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지방이 많다고 해서 추위를 덜 타는 것은 아닌데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지방량이 같아도 배에만 지방이 많은 사람은 추위에 훨씬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지방이 배에만 몰려있기 때문으로 지방이 부족한 팔이나 다리 등 다른 부위는 열을 쉽게 빼앗겨 추위를 많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때보다 추위를 많이 타면서 급격히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대사가 저하된 상태로 갑상선 호르몬이 줄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되며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손발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또 만성 피로감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온몸의 대사 속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의욕이 없어지며 말도 느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갑자기 추위를 많이 타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체온은 체질뿐 아니라 생활 습관, 심리적 이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런 체온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에 가면 혈압과 맥박, 호흡과 체온을 확인하곤 하는데요. 이는 체온은 우리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체온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몸 안에 효소가 필요한데요. 이 효소는 체온이 36에서 37.5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활동도 왕성해지게 됩니다. 즉 적정 체온이 유지될 때 몸의 자연 치유력과 혈액순환,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체온은 일반적으로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가장 낮아지고 오후 5시에서 6시쯤에는 체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요.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적정 체온보다 1도가 떨어지는 경우 면역력이 30%, 대사 능력이 12% 떨어지며 정상 체온보다 1.5도가 떨어지는 경우 암세포의 활동이 왕성해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체온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효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당뇨 등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반면 체온이 1도 상승하는 경우 면역력이 50%나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 국립예방위생연구소는 자궁암 세포와 정상세포를 체내에서 분리해 각각 32도와 43도 사이의 온도에서 두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39.5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10일 만에 암세포가 사멸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서 알아본 체온을 떨어뜨리는 안 좋은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꾸준한 행동을 통해 우리 몸속의 보일러라고 불리는 근육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추위를 많이 느끼는 이유와 체온을 떨어뜨리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